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여러분들 음력설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 방송을 하는 오늘은 2020년 2월 4일 입춘입니다. 물론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 365일 날짜 계산을 시작을 하지만 24절기는 양력 2월달에 들어있는 입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24절기를 셈을 합니다. 그것은 이때부터서 봄의 기운이 차츰 퍼져나가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활기차게 생을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보통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방을 서서 입춘 대길 혹은 건양 다경 계문, 만복내, 소지, 황금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덕담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도 못 쓰지만 제가 글을 써서 입춘방을 여러분들에게 한편 보여드립니다. 부디 올해 여러분들 하는 일이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덕담을 한 번 더 나누는 뜻에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평소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시 속에 담긴 뜻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칠판에 놓은 이 글은 그 유명한 김삿갓 선생이 지은 죽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이 죽시라고 해서 정말 대나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재미있게도 이 대나무에서 대이라는 이 발음, 이것이 소리가, 대라는 소리가 어떤 문장의 결국 마지막에 있어서 정리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대로 들어보시면 압니다만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권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자로 된 시이지만 정작 중국 사람들은 뜻풀이를 못하는 순수한 한국류의 시인데요. 이 시는 이두식으로 풀이를 해야만 풀어지는 어떤 그런 시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를테면 제가 제일 첫 구절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죽 저피 대죽. 그래서 2차에서 2만 떼고 대죽에서 죽은 빼고 대만 살리고 저대, 그러니까 이대로 저대로 이렇게 풀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이 소리, 이 차자에서 차는 빼고 대죽에서 죽은 빼고 저피에서 피는 빼고 대죽에서 죽은 소리, 한자가 때 소리는 빼고 뜻만 가지고 이어 나가면 되는 건데요. 이대로 저대로 될 화 갈 거 대죽이니까 되어 가는 대로. 그래서 첫 문장은 그대로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이대로 저대로 되어 가는 대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삿갓 선생이 정말 아주 언어의 어떤 마술력이라 할까, 언어 구사 능력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데요. 쭉 다시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죽, 피죽, 화거죽 글자로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두식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풍타지죽 낭타죽.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반반죽죽 생차죽. 밥이면 밥인 대로, 죽이면 죽인 대로, 생긴 이대로. 시시비비 부피죽. 이 글자는 이 시도 되고 오를 시도 됩니다. 그래서 익으면 익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주어진 줄 붙잖아요. 주어진 저대로. 이것을 다르게 오르면 오른 대로, 걸으면 그런 대로, 주어진 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다음 빈객 접대 가세죽. 빈객은 손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빈객이라 하죠.
찾아오는 손님 대접은 가세죽, 이는 형세세자인데 집안의 형세, 즉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 접대는 집안의 형편대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음 시정매매 세월죽. 이 시정은 저자시자의 우물정자의 시정은 저작거리, 시장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통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것, 물건값 흥정.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물건값 흥정은 세월죽. 이 부분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해세자와 다룰 자인데요. 해와 다르니까 해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저작거리 물건값 흥정은 해달라는 대로. 만사 불여 오심죽.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내 마음대로라는 뜻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 연년연세 과연죽. 그렇고 그런 세상 지나가는 그런 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김삿갓 선생이 돌아가셨어도 만약에 저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쓴 글을 네가 제일 풀이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란지도 모릅니다. 거의 제가 이야기한 이 풀이가 거의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를 통해서 김삿갓 선생이 이 시를 쓸 때는 아마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세상을 달관하는 경지쯤 돼서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형편대로 주어진 형편대로 무리하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순리에 맞춰서 살자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보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어진 형편대로 살면 마음에 상처받을 일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따라서 저는 한 가지 유추를 해보건대 김삿갓 그 어른은 아마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화불량 같은 거는 없었지 싶은 것이, 왜냐하면 이 어른이 이 시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로 암 같은 것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걸린다 하는데, 아마 김삿갓 시인은 소화불량이나 암은 걸리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요, 김삿갓 선생이 이를테면 역설적으로는 그 어른이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고 삿갓을 쓰고 온 천하를 주유천하를 해서 다 돌아다닌 것이 어쩌면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홍경래의 그 난 때 투항을 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거를 모르는 손자였던 김병년, 법명이 김삿갓, 이 어른 법명은 김병년이죠. 이 어른이 그걸 모르고 과거 시험을 쳤을 때에 자기 할아버지를 비방했던 글을 써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 시험에서 비방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친할아버지인 줄 알고는 내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놓고는 살 수 없다. 이래서 그때부터 삿갓을 덮어쓰고 주유천하를 해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그 어른이 그런 일이 없고 과거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어느 시골 고을에서 원님을 했든지 어떤 벼슬아치를 했으면 이 어른은 우리는 이름을 모를지 모릅니다. 역대 조선왕조 27 임금 그분 대수를 다 모르는 것도 어쩌면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27 임금의 대수를 모르고 그때 당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모르는데 김삿갓 이름은 지금 알잖아요. 이 어른 찾아보니까 1845년인가 그때쯤 돼서 나는 거로 되어 있던데, 지금으로 치면 살아있으면 150살, 160살 정도 됐을 건데, 그렇게 인생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인생을 두껍게 인생의 품질을 봤을 때는 아주 인생을 참
무게 있게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삿갓 하면 남북한 통틀어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어쩌면 이 어른이 과거에 시험이 낙방이 되어서 주요 천하를 한 것이 오히려 그분 이름을 날리는 계기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작품으로 보면 김삿갓 그 어른은 약 1000편의 그 작품을 썼다는데 지금 발굴된 건 한 500편이 이때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시의 주류는 그 시가 쓴 어떤 내용을 보면 김삿갓 선생은 지금 현재 문화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이 저항시인이다 혹은 민중시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풍자와 해악 이쪽에서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올해는 그저 순리대로 물 흐르는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한 세상이 그렇게 또 각박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